도성에 위치한 용정중학교의 이동과학교실 강연을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에 이제 아담하게 이렇게 있는 학교에 와서 기분이 참 좋고요. 중학생 친구들이 처음에는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다가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때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강연을 통해서 특히 제가 썩는 플라스틱,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저희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학교 주변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계속 더 보존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학생들의 인사를 동시에 받으니까 상당히 멋졌기도 하지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 윤명한이라고요. 저는 이제 친환경 이거구나. 친환경 플라스틱에 관해서 좀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본 강연에서 여러분들 중간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중간에 제가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손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됐다네. 예.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질문.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안경 쓴 친구. 예. 일어나서 그냥 큰 소리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정답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맞고요. 서울의 용산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역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보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지금 다 선사시대라고 하죠. 역사 이전.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성동기 이렇게 나오는데 가보면은 이렇게 깬석기,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청동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철기 시대죠. 예. 이거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철기 시대인데 이 철기 시대가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이 철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그러면 지금 이게 금속 철로 된 갑옷이에요. 그 밖에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이제 금관, 그 다음에 고려청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불경 같은 것이 종이에 모판 인쇄본 이런 게 있고 그 밖에 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이런 게 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자, 제일 먼저 네 번째 마스크 쓰고 좀 앞서갔어요. 예. 자, 보기를 드릴게요.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플라시스 때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 넷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을까요? 아까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저 여학생 바로 앞에 남학생. 철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다 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다 안에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했거나 아니면 철골로 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철기 시대인데 그리고 근데 가면은 이제 보세요. 보면 자동차, 건물, 다리 이런 게 다 철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농담처럼도 얘기하지만은 청동기 시대가 된 거는 돌이 다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돌이 없어서 청동기를 쓴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가 된 거는 더 이상 청동기가 없어서
이 철기 시대가 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개발이 되면은 그걸 쓰는 거고 지금은 이제 철기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우리 이 호남 지역에 이 광주에서 많이 있는 우리 이제 기아 자동차라고 있죠. 자동차 안에를 봐봐요. 분명히 차 밖에하고 엔진은 다 쇠 혹은 알루미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에는 대부분 뭐예요? 저런 거 보시더라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TV, 그다음에 우리 앉고 있는 소파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부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포인터 이것도 겉에 케이스는 대부분 다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중에 대부분 속옷 빼고는 속옷은 면 옷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입고 있는 대부분이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거 물병 있죠? 그랑 같은 성분이에요. 네, 같은 성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색깔만 입힌 겁니다. 색깔 입히고 실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지금 무슨 시대 했을 때 플라스틱 시대 어느 학생이에요? 네. 선물 주세요. 네. 너무 일찍 대답했을 뿐이야. 지금이 사실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은 플라스틱을 쓸 정도로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지금 플라스틱 시대가 됐을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첫 번째, 플라스틱은 가볍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물병을 혹은 여기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저 예전에는 우유를 배달하잖아요. 우유가 대부분 다 유리병에 왔어요. 유리병에 우유가 들어서 왔어요. 뭐 좀 더 깨끗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유 무게보다 우유병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리고 어때요? 깨지기 십상이죠.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병 같은 경우에 한 병, 두 병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저 트럭이 싣고 가거나 할 거면은 얼마나 무게가 많이 들고 무게가 많이 들면은 연료비도 많이 들고 깨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에 반해서 이 플라스틱은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금속들은 대부분 이제 그 반짝이는 색깔, 금이나 구리는 조금 노란 색깔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색깔이 정해져 있죠. 근데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옷만 보더라도 주위의 친구들, 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하얀색, 검은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플라스틱은 거의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특히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에 안 젖게 할 수도 있어요. 물에 젖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생각해 보면은 종이 같은 거는 그것도 사실 자연이 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여기는 물에 잘 젖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쓰려면은 가격이 싸야 됩니다. 가격이 안 싸면은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플라스틱은 이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어딘가에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게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나무가 타는 것보다도 특히나 이 건물에서 플라스틱에 불이 붙으면은 유해가스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불에 잘 붙고 유해가스가 나오기 쉽고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도 학생들한테 과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왜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화학 수업 이제 과학 수업에서 배웠겠지만은 이 고분자 플라스틱은 대부분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동물들, 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걔들이 이제 탄화가 돼서 석유나 석탄이 됐고 얘들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건 다 유기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탄화수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소 번호가 낮아서 가벼운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들은 플라스틱이라고도 부르지만 고분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국수처럼 이 분자가 되게 길어요. 길면은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슬간 서로 엉킬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물질에 따라서는 결정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서 이런 성질을 잘 쓰면은 좀 전에 보였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약간 역사를 살펴볼게요. 그럼 플라스틱이 최근에 나타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고분자 혹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소재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 지금 우리 바닥은 전부 나무죠. 지금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단상도 나무고, 그리고 지금 자, 또 문제 발사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뭘까요? 아까 저 여학생 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화. 맞습니다. 하나 더 답을 해야 돼요. 이걸 어디에 써요?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은 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화 혹은 목화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나무하고 얘하고는 성분이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하고 목화하고는 목화 혹은 면화하고는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대신 얘들은 이미 가는 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꼬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천으로 짜면은 이제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이제 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영국 사람들이 요 양털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아버님들 많이 입는 양복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건데요. 뭔데? 혹은 이 비단 예를 들은 게 여기에 보면은 누에고치입니다. 에 비해서 사람의 땀도 잘 흡수하고 입는 촉감이 좋아가지고 많이들 개발했습니다. 얘들도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도 플라스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썩는 플라스틱, 썩지 않는 플라스틱인데 그러면은 얘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수천 년 동안 썼어요. 수천 년 동안 자연에서 나온 이런 나무, 그다음에 뭐 목화, 그다음에 양털, 그다음에 누에고치, 고무 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석기 시대 때 썼던 돌 또 쓰면 돼요. 네. 또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는 녹였다가 다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고물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또 써요. 자, 그러면 얘들은 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어이, 저 가운데 있는 학생. 정답입니다. 네. 썼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 마지막 한 문제는 아주 어려운 걸 내겠네요. 네. 학생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맞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물질을 천연 물질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학생들은 저랑 같이 실험을 할 텐데 천연에서 온 물질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쓰는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쌓이질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돌이나 혹은 쇠처럼 계속 재활용을 해서 쓰거나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나중에 이산화탄소 물이 돼서 없어졌다가 다시 식물이 그거를 다시 광합성을 해서 다시 이제 나무가 되든 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나일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일론. 이게 보통 1938년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죠. 여자분들이 그 전에는 이제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뭔가 두꺼운 걸 입었어야 되는데 얘는 무지하게 얇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로 스타킹을 만든 다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쟁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계속 물자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러버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게 타이어죠. 결국은 이 고무를 지금은 이제 합성 고무가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나무에서 오는 고무를 주로 쓰다 보니까 전쟁 때는 물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껴 써라. 그래서 모아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이제 천연물로 돼 있는 걸 썼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사람이 만든 걸 써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걸 쓰는데 그 시작은 사실은 석유, 석탄을 우리가 에너지 원으로 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을 조금 좀 설명을 해주면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죠. 아래쪽에 있는 거를 범용 고분자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주로 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비닐봉다리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폴리에틸렌 이런 거라고 하고 그 밖에 이제 그 위로 또 올라가면은 요거 PET병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더 이제 고가의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이 뜨거운 열에 버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냄비에 손잡이 이런 건 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갈수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에 버틸 수 있는 온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해요. 대신 이제 가격이 당연히 비싸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왔듯이 이 플라스틱들이 드디어 문제가 됩니다.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찾아온 건데 보면은 고래예요, 고래. 고래가 바다에 이제 떠밀려 죽은 이제 고래의 새가 이제 바다에 떠밀려 왔는데 온 몸이 다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래는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확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고래가 물고기 하나를 이렇게 눈으로 본 다음에 먹자 안 먹자를 따지진 않겠죠. 다 먹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근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런 지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잘게 쪼개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물고기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만든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우리가 좋아하는 연어, 우리가 좋아하는 참치 이런 것들의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보면은 일회용품들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티로폼, 우리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이 하얀 거 있죠.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이게 부풀려서 만든 건데 그래서 가볍죠.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500년 이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건데 요거 한번 문제를 한번 내봐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우유팩이 5년 걸린대요, 썩는데. 우유팩이 썩는데 왜 5년 걸린지를 설명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친구 먼저 손을 들었어요. 네. 네, 전 적혀가 있습니다. 우유팩은 일반 종이랑 달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썩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코팅이 돼 있죠? 플라스틱 코팅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는 왜 코팅을 했죠? 왜냐면 우유가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해지지 않기 위해서. 상 주십시오. 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용정중학교의 학생들 정말 이제 경청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힌트도 있었죠. 플라스틱의 장점, 단점 할 때 물에 젖지 않는 모습에서 물방울이 있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플라스틱들이 물을 이제 물에 젖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돈이 있죠, 돈도 거기에 그런 코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빨래했다가 아니면은 뭐 빗물에 젖거나 그러면 종이가 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0,000원짜리가 내 10,000원짜리가 내 50,000원짜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코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쪽에 젖지 말라고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뭔가 처리를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한테 유용한 성질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을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안 썩는 거냐 이거죠. 왜 안 썩는 거냐.
자, 보시면은 크게는 이제 썩는 것과 안 썩는 거로 구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자연계에서 온 것들은 대부분 자연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은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때가 되면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썩는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거기에 붙어서 얘들이 야곱야곱야곱 갉아먹어서 얘들을 다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이제 사람들이 만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싸고 그리고 대부분 과거에 이제 있었던 동물 식물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석유 석탄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이제 휘발유, 뭐 이제 경유 이런 거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는 나프타, 우리말로는 이제 납사라고 하는 거가 되고요. 얘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얘들은 일단 물에 안 젖고요. 물에 안 젖으면은 미생물이 근처에 못 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분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썩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오늘 가져온 슬라이드 중에 가장 복잡한 슬라이드예요. 근데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용어들이 두 개가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겠죠. 그러면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예,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니까 세로축은 아래쪽은 원료가 석유화학 땅 속에서 온 거, 그리고 위쪽은 이제 그 식물, 뭐 바이오 기반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석유에서 왔느냐, 아니면 자연계에서 온 거, 생물체에서 온 거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은 할 때는 왼쪽은 분해 안 되는 거, 오른쪽은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니까 총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석유에서 온 것들은 대부분은 안 썩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유에서 만들었어도 썩는 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기반에서 왔어도 대부분은 분해가 되는 편인데 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보세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의미가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하나는 원료가 바이오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원료가 옥수수에서 왔는지, 원료가 쌀겨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원료를 치는 측면에서도 바이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트병도 바이오 피트병이 있어요. 그거는 이 피트병을 만드는 성분 중에 큰 부분이 식물 유래로 왔으면 그거는 바이오 피트병이랍니다. 바이오 피트병이니까 썩을 거야 해가지고 많이 쓰고 버리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석유화학에서 왔든 아니면 바이오에서 왔든 무조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오늘 알아가시면은 그래도 집에 가서 동생들, 우리 형들, 누님들, 그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료가 바이오 기반이라서 혹은 잘 썩어서 생분해성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이오란 단어가 섞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PLA라고 해가지고 폴리젖산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젖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엄청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에 쌓이는 물질로 이제 젖산이 쌓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유에도 포함되어 있고 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얘들은 옥수수에서 녹말을 얻고 거기서 다시 발효를 시키면은 이렇게 젖산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중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플라스틱의 특성은 사슬이 아주 긴 분자입니다. 즉 이 구슬처럼 하나씩을 다 이렇게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젖산에 해당되는 거를 쭉 이어 붙였다 해가지고 이게 폴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혹은 고분자에는 폴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요 젖산을 주르륵 이제 목걸이처럼 이어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 젖산을 만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래될수록 썩어서 분해돼서 나중에 자연계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썩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설사 폴리저산이라 하더라도 얘들은 퇴비화 시설, 즉 세균이 있고 물이 있고 온도가 60도, 70도 되는 퇴비를 만드는 조건에서만 저렇게 빨리 부서져요. 그냥 뒷마당에다가 던져놨다고 해가지고 쟤들이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지 분해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퇴비화 시설이 아닌 데서는 분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 때나 분해가 되게 만들면은 이거는 오늘 쓰다가 갑자기 물 먹다가 물이 줄줄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게 분해가 되지 아무 때나 분해가 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 이렇게 바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퇴비화 조건 때 이렇게 분해가 된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생긴 거 보면은 이 중에 어떤 게 피트병이고 어떤 게 이 폴리저산을 만든 건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잘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고 여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물병 있죠? 우리 이제 페트병 물병 있죠? 보면은 페트병 물병에 투명한 데는 페트병이 맞아요. 페트라고 하는 고분자가 맞는데 뚜껑은 PP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이게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섞으면은 이것이 활용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포장지든 거기에 뚜껑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은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과학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의 난이도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페트병,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요거는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번호의 순서는 이 세상에서 많이 존재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플라스틱 재활용의 난이도라고 돼 있죠. 즉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잘 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이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병도 제일 많고 가장 회수하기도 쉽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요즘에 물병들이 보면은 라벨이 없죠. 이게 뭔지 라벨이 없거나 떼기 쉽거나 이렇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 모아서 연료처럼 태우거나 이거를 이제 다 분해시켜서 이 단량체로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플라스틱은 요 위에 있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그 다음에가 폴리에틸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은 이 PET, 페트가 가장 많이 재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라도 가장 많이 재활용을 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트를 재활용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잘 분해가 안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잘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재활용이 안 되면은 걔들은 썩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 용정중학교 주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 지구를 우리 후손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페트병입니다. 얘를 가지고 순환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페트병을 가지고 그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다시 돌리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많은 경우에 이 페트병들이 이제 좀 오염이 됐어요. 거기에 콜라도 묻어 있고 뭐 해가지고 잘 안 닦여. 그러면은 얘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섬유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페트병 그것들을 모아다가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하고 페트하고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발 이렇게 음료수 묻은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재활용하는데 모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회사들 보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규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만들 때 얼마 이상은 반드시 재활용한 걸 쓸 것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R이 들어갔어요. 이 R은 리사이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페트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더럽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물병만 씻어가지고 쓰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분해했다가 다시 합쳐서 쓰기 때문에 완전히 새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재료의 원료가 땅 속에서 나온 석유, 석탄이 아니라 이거를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분해해 쓰고 있다라는 뜻에서 RPET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요 PET병, 색소병으로 이제 폴리에스테로 섬유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원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PET만 하는 건 아니에요. PET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특히 여기 보면은 우리 많이 보고 있는 이 샴푸나 린스에 들어간 통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폴리에틸렌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HDP라고 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얘들도 다 모아다가 이거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 솔루션 이런 데서 여기도 R자가 들어갔으면 이제는 이제 이해하겠죠. RPE 그러면은 리사이클드 폴리에틸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친환경 용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심지어는 삼성이나 LG처럼 전자 장비를 아니면 이제 TV라든가 에어컨이라 이런 만든 데서도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뭐 아리백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넷지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의 이제 핵심은 땅에서 그만 좀 캐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뭔가 캐내서 다시 CO2를 날리면은 CO2 문제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늘에 있는 CO2를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즉 원료가 바이오에서 왔다고 이 플라스틱이 전부 다 썩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썩는 거를 만들든가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걸 다 모아서 재활용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전에는 물건만 만들고 팔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상당수를 절대 안 썩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성은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또 바다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식업이나 어업에서 무지하게 많은 이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다 잠겨 있어요. 이 그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폐어망 이런 것들을 보통 나일론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들을 써가지고 이제 재활용을 써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기업 이미지 제고의 차원에서 우리는 자연을 생각해요, 우리는 지구를 생각해요 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올 때 죄송합니다. 이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보게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거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모아다가 이런 것들을 또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플라스틱은 이렇게 사슬처럼 이제 목걸이처럼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구슬로 다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을 써가지고 혹은 에너지를 써서 열분의 기술을 써서 이거를 이제 원래 이걸 연결시켰던 이 단량치라고 하는데 얘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연료로 활용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서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이제 여러 종류의 원료로 쓰는 거에 노력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PET도 땅에서만 안 썩더라도 괜찮으니까 CO2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발 요거는 바이오 PET 이거는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쓴 게 아니라 식물 원료로 해서 나와서 그것도 우리가
결과물은 똑같지만은 원료가 식물에서 온 거다 해서 바이오 PET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는 게 힘들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은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 그 다음에 썩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더 생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먹는 생선이나 이런 데 들어갈 미세 플라스틱도 적게 해주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도 적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즐겁게 실험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와 실험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연 시간에는 썩는 플라스틱과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강연을 들어서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이어서 이동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는 사실 알긴산 나트륨이랑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4명씩 조를 짜서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플라스틱에 대해서 플라스틱이 환경에 해롭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명확히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경에 해롭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활동이랑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경에 해롭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더 나아가서 실험을 통해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활동들 통해서 재미와 함께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지식들까지 함께 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번 실험에서 교수님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해가 빨랐고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